이번 시간은요, 이제 수증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어는 이제 제목은 수증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포화 수증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습도까지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요, 솔직하게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요. 그래프를 갖다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갖다가 해석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공부가 꽤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프만 가지고 제가 수업을 1시간 따로 빼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요, 지금 포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로 이제 상태를 나누는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좀 하나 대표적인 거는요, 불포화, 포화, 그리고 과포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포화, 불포화, 불포화, 포화, 과포화는 뭐냐? 이제 느낌상으로요, 불포화는 그냥 뭔가 덜 된 거, 과포화는 더 많이 된 거. 그럼 포화라는 게 뭘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포화의 기준부터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포화는요, 최대한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맥스에 맥스. 꽉 들어가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어떠한 교실에요. 교실에 빼곡히 학생이 들어가면 1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10명이 다 들어갔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교실이 포화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포화는 이제 나오겠죠. 불포화는 뭘까요? 10명보다 적게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포화가 덜 된 지점이고요. 더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갈 수 있다. 그러면 과포화는 뭘까요? 10명이 맥시멈인데 10명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증기에서는요, 조금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화 수증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포화 수증기입니다. 그럼 포화 수증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증기가 뭐 됐다고요? 포화됐다고요. 그럼 수증기는 어디 있습니까? 공기 중에 있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우리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건조해요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습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수증기가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맥시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포화 수증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화 수증기 상태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얘는 1리터예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얘는 5리터입니다. 당연히 어느 쪽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5리터일까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데는 수증기가 예를 들면 10g이 들어갔어. 어떤 데는 50g이 들어갔어. 어느 쪽이 더 습한데? 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갖다가 동일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공간을 동일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는 기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요. 기체는 부피가 너무 쉽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요, 부피보다는 무엇이 조금 더 좋다? 질량으로 측정을 하는 게 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합니다.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최대 수증기량, 이때 수증기량은 g으로 이제 표시하겠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을 갖다가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포화 수증기량은요, 변합니다. 뭐에 따라서 변하냐면요, 바로 온도에 따라 변해요. 이거는 이미 한번 겪어본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욕실 문을 활짝 열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우리가 에어컨을 켜놓고요. 굉장히 온도를 차갑게 해서 에어컨을 켜놓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있는 상태. 굉장히 온도를 높여놓고 수증기가 있는 상태. 어느 쪽이 보다 나중엔 더 습해질까요? 느낌상? 바로 온도가 높은 곳입니다. 온도가 높은 곳. 그래서 우리가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포화 수증기량도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갑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비슷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차가운 물에 설탕을 녹이는 것과 뜨거운 물에 설탕을 녹이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보다 더 잘 녹나요? 뜨거운 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증기를 녹인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증기를 녹인다면 어느 쪽에서 잘 녹을까요? 뜨거운 공기 속에서 잘 녹더라 이겁니다. 잘 녹더라. 정확히 얘기하면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요,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 이론만 해도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불포화 상태는 뭘까요? 불포화 상태는, 불포화 수증기 상태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1kg의 공기 속에 예를 들면 10g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 10g의 수증기가 다 있다면 우리는 포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g보다 적게 들어간, 뭐 8g이 들어갔어요. 그럼 뭘까요? 불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g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10g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12g 들어가나요? 실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용액도요, 포화 용액, 불포화 용액, 과포화 용액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과포화 용액을 만드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물에다가 제가 설탕을 녹입니다. 그래, 맥시멈 녹였어요. 최대한 꽉 녹였습니다. 녹일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녹였어요. 더 안 녹아요. 이 상태에서요, 제가 온도를 내릴게요. 자,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온도를 내렸어요.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수증기량도 어떻게 될까요? 적어져요.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을 수 있는 양이 적어져요. 그런데 이 온도를요, 급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내립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면요, 안 녹아야 되는데요, 얘가 녹아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이 용액을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이 컵을 갖다가 땡 하고 충격을 주면요, 갑자기 설탕이요, 우리가 왜 녹아 있지? 이러군요, 아래로 쫙 가라앉습니다. 아래쪽에요. 가라앉아 버려요. 이걸 이제 과포화라고 해요. 수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가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과포화 상태가 그렇게 자주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안 일어나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했으니까요,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면 습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습도. 습도는요, 습한 정도란 뜻이에요. 얼마나 습하냐, 얼마나 꿉꿉하냐, 뭐 그런 겁니다. 사투리로 하면요. 자, 그런데 습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 습도가 있고요, 상대 습도가 있어요.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습도는 무엇이고 상대 습도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때 절대 습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절대평가, 상대평가죠. 절대평가는 뭐냐면요, 시험 성적 그대로예요. 야, 너 90점이네? 야, 너는 85점이야? 야, 너는 70점이네? 점수를 그대로 얘기하는 걸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평가는 뭐냐면요, 너 93점? 아, 넌 A야. 너 81점? 야, 너는 B네. 야, 넌 87점? 야, 너도 B야.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상대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평가. 또는요, 예를 들면 내가 80점을 맞았어요. 과학을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절대 점수는 80점이에요. 근데 상대는요, 1등을 할 수도 있고요. 꼴찌를 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보다 다 잘했으면 저는 꼴찌가 되겠죠. 남들이 저보다 다 못했으면 80점을 맞고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입니다. 그래서 절대는요,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상대는요,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절대 습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절대 습도는요,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람수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요, 절대 습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 습도는요, 뭐 한다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선생님 뭐랑 비교하는데요? 이거예요. 지금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뭔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제가 포화 수증기량 얘기했죠?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온도에서 예를 들면 100g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최대한. 근데 지금 30g밖에 없어요. 몇 퍼센트가 들어간 거죠? 30%. 이게 상대 습도인 거예요. 지금 최대 50g 들어갈 수 있어요. 포화 수증기량. 근데 지금 10g밖에 안 들어있어요. 몇 퍼센트예요? 20%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퍼센트로 나타내게 돼요. 퍼센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건 상대 습도로 많이 나타냅니다. 상대 습도로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습도는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은 솔직하기 쉽죠? 이걸로 끝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일명 뭐 같은 그래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프의 해석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포화 수증기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프의 해석이 있고요. 하나는 습도 그래프를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그래프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 단원의 키포인트고요. 실제 그래프의 해석만 가지고도요, 제가 한참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해석을 하기 전에 이론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론 부분요. 정말 봐야 됩니다. 자, 상태론요, 불포화, 포화, 과포화가 있다고 했는데요. 포화가 뭐라고 했죠? 최대한 들어가는 상태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면 불포화,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면 과포화라고 했습니다. 이때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공기 얼마 속에요? 1kg 속에요. 최대로 들어가는 수증기량인데 얘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변해요. 뭐에 따라서 변합니까?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많으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이론이지만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정말 많이 내요. 다음 시간에 합니다. 꼼꼼하게 우리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습도라고 했습니다. 습도예요. 습도는요, 습한 정도인데요. 습도는요,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절대 습도는요, 있는 양 그대로의 수증기의 양 그대로. 그래서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고요. 상대 습도는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뭐랑 비교한다? 지금 몇 도인지 확인하고요. 지금 20도네. 20도에서는 최대한 몇 g이 들어가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 그것을 갖다가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별거 아닌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되어야지 다음 시간 그래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요. 우리 정말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갈게요.